있습니다. 우리나라 둘러싼 치열한 외교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외교전쟁 외교부 전략기획관 지내셨습니다.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금요일 새벽에 담화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북미 회담 같은 일이 올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북한과 미국 간의 이제 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열리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제안 같은 게 이제 뭐 우리 정부에서도 나오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의사가 토론이 되고 이게 이제 표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북한 나름대로의 이제 답을 내놓은 건데요. 자기의 입장을. 근데 북한의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내놓은 담화 내용을 보게 되면 당분간은 적어도 올해까지는 북미 회담은 불가하다고 본다. 네. 이런 이제 입장을 표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좀 재밌는 거는 조금 애매한 구석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예. 아주 그냥 딱 잘라서 안 된다 이렇게는 안 하고. 절대 안 해. 이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 뭔가 조금씩 여지는 남겨놓는 듯한 그런 이제 말들을 이제 써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좀 텍스트를 가져왔는데요. 또 모를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애매하네요. 네,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얘기를 쭉 보면은 그게 그런 모를 일이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이제 최고 지도자가 나름대로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그 뒤에가 사실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네. 요구 사항인 것 같은데 뭔가 미국이 결정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모를 일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니까 이제 큰 톤으로 봐서는 이제 큰 틀로 봐서는 북미 회담은 자기네들은 할 의사가 없다. 네. 이제 혹시 미국이 결정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준다면 그때는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예 안 해. 지금은 안 해. 근데 니네가 뭐 다른 거 갖고 오거나 뭐 이런 거면 좀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외교적 수사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네, 그게 좀 궁금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 과거 북한이 뭐 이렇게 친절하게 이러면은 우리 태도가 바뀔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를 잘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그냥 뭐 해석의 자유는 이제 뭐 미국이나 한국에다 넘겨놓고 그냥 행동을 취해버리고 말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는 나름대로는 자신들이 이렇게 이제 미국이 나오면 또는 뭐 조건이 바뀌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뭐 상당히 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이례적으로 좀 친절성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미 회담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상태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죠. 북한으로 봐서도 고민스러운 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가 이제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북미 정상회담이. 그렇다 그러면은 뭔가를 줄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 측면이 고민인 것 같을 겁니다. 북한이 지금 뭘 줄 수 있는 고민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예. 예, 자기네들이 미국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으냐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담화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또는 트럼프 행정부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전체 이걸 구별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 북한이요? 네, 이번 담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또 특이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뭔가 북한의 우호적인 해도.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친분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건 계속 이제 한편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미국 전체를 보게 되면 과연 트럼프의 입장이 먹힐 수가 있겠냐 하는 그런 또 의심도 굉장히 강하게 표출하고 있어요. 또 거기다가 이제 미국 대선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대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다른 미국 또는 트럼프와 보다 전반적인 미국을 구별을 하고 있고요. 자기네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준다고도 생각을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결단을 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준다면 중대한 변화, 뭐 결정적인 변화 뭐 이런 거를 취해준다면 자기네들은 지금도 대화할 용의는 있다라는 걸로 뭐 아주 작은 그 가능성이지만 남겨놨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라고 그럴 정도의 지금 그 입장 변화를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가능성을 자기도 완전히 없애고 싶은 생각은 없는 이런 상태의 지금 담화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황을 끝내는 담화는 아니고 무언가 여지들은 계속 남겨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뭘 간절히 무언가를 좀 기대하는 이런 측면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건 분명하게 지금 밝혀놨고요. 또 지금 재밌는 것은 그 하노이 회담을 다시 언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2019년 6월 판문점 회담 이제 약식으로 열린 거 있잖아요. 그걸 또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대목도 상당히 이제 그 의미심장한데 하노이에서 이제 말하자면 북한과 미국 간의 제재 해제와 그리고 이제 비핵화 조치의 교환이라는 이제 등식을 가지고 회담이 열렸다면 그건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 2019년 판문점에서 그 북한과 미국 간의 이제 약식 회담이 열렸어 정식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했다는 게 바로 그런 그 교환이 아니라 이제는 제재 해제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그 안전을 확보해 주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자신들은 제재 해제라는 문제는 더 이상 협상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협상이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그것은 제재 해제와 비핵화의 교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를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공을 이제 미국에 던졌습니다. 근데 뜬금없게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를 수록한 DVD를 얻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했거든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좀 뜬금없죠. 근데 왜 이런 뜬금없는 걸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다시 한번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그 김정은 간의 친분 관계가 뭐 북한이 지금까지도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작년에 주려고 그랬던 걸 안 주고 있는 뭐 이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친분 관계를 강조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사실은 뭐 그 독립기념일 그 행사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에서는 여러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 주는 것이 뭔가 더욱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강조하는 차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이번 볼튼 그 회고록에 보면 뭐 이런 얘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2018년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방북을 하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쓴 게 엘튼 존의 로켓맨이라는 그 CD를 전해줬냐 전달을 했냐 못했냐 이런 거 굉장히 챙겼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또 응대가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얼핏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톨릭대 국제학부 마상현 교수와 함께 외교전쟁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 주제 더 가보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
막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의 유명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먼저 이 WTO 사무총장이 어떤 역할을 해요? 일단 그 WTO라는 게 이제 세계 무역 기구인데요. 예전에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 무역 질서가 만들어질 때 자유무역 질서를 이제 미국이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WTO와 같은 기구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땐 그걸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 대신 관세와 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가트라고 하는 예. 그 어떤 그 협정 형태로만 있었다가 이게 이제 1995년도에 비로소 국제기구로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그 여러 그 규범들, 국제적 규범들을 만들고 하는 그런 기구고요. 예. 이제 그런 기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무총장인 거죠. 그럼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사람이 된다는 건 좋은 거겠네요. 매우 좋은 역할, 매우 좋은 거예요. 매우 좋은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통상국가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주의 무역 질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 굉장히 사활적인 그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고요. 그러한 뭐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차원에서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가 돼 있고 뭐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무역 전 세계적인 무역 질서가 상당히 흐트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분이 이제 그 사무총장이 돼서 WTO 사무총장이 돼서 그 통상 질서, 무역 질서를 안정화시키고 한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뭐 우리 이익에도 부합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익에 우리가 크게 기여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 수장 뽑는 데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보고 또 검토하더라고요. 뭐 대륙 간의 안배 같은 것들도 있고 전직 회장이 뭐 어떤 인물이면 거기에 좀 차이를 둔다거나 여러 가지 남녀 성비 이런 것들 다 따진다고 하는데 단순히 일회성으로 투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번 그 WTO 사무총장 경우에는 지금 8분의 후보가 지금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계속 이제 그 정견 발표하고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선호도 조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한 명씩 이제 그 탈락을 시켜냅니다. 최저 그 선호자가 한 번에 결정하는 게 한 번에 아니고요.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 한 명씩 떨궈 나가는 최후의 승자가 그렇습니다. 최후에 이제 누가 남으면 그분을 이제 단일 후보로 해서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뭐 이런 형식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일반적인 선거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좀 시간도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 보통 한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럽니다. 그 절차가. 그래요? 6개월이나 걸려요? 예, 6개월 이상. 근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 지금 현 그 사무총장이 8월까지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7월이니까 사실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6개월까지 하게 되면은 그 사무총장이 공석으로 너무 오래 이제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절차를 좀 단축할 가능성은 없지 않은데 네. 아무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기본적으로 그 선출의 절차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8명이 지금 출사표 던졌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유명희 본부장은 이제 여성이고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우리가 사실은 이번이 이제 3번째 도전인데요. 네. 이제 1994년도에 이제 당시 이제 김철수 상공부 장관이 한번 도전을 하셨고 2012년도에는 박태호 당시 이제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이제 도전을 했다가 이제 고배를 마셨는데 이제 3번째 도전입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우에.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우선은 좀 8명 후보 중에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는 나이지리아 출신 후보인 모양이에요. 네. 이분은 이제 그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장관도 강요도 거쳤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그 세계은행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세계은행이 꼭 WTO는 아니지만 네. 이 국제기구의 그 서클 안에서 상당히 이제 지명도가 있는 분인 것 같고요. 또 그분도 또 여성이세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는 좀 여성 후보를 뭐 예를 들어서 좀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여론이 형성되게 된다 하더라도 네. 유명희 본부장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경합
협력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또 그분도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짧게 좀 여쭤볼게요. 네. 일본이 이거 막으려고 노력한다면서요? 일본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한국 후보 뭐 일본은 이번에 따로 후보를 내지는 않았는데요. 그 한국 후보가 나와서 이제 사무총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껄끄럽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뭐 네. 지금 현재 유명희 본부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휘를 해서 지금 WTO에 한일 간의 그 일본의 우리에 대한 그 수출 규제 이것을 지금 제소한 상태고 예.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좀 껄끄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 그 또 국제사회 이제 여러 이제 국가들 164개 그 회원국이 있는데 그 회원국들이 어떤 표를 던지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본이 또 러비를 하고 있을 그런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6개월까지는 안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간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외교전쟁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